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이제 또 토요일이 오고, 우리가 어제 SBS를 그 바인셀에 있어가지고 매니지먼트 SBS 프로그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더 확실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런 SBS를 바잉셀에서 여러분들의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 같은 데서 영어를 배울 때 보면은 그 영어사를 배웁니다. 이 영어가 같은 단어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야 되었는지, 특히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들이 그 외국을 침범하고 그 바이킹족, 그냥 바이킹족들이 다른 나라의 해안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을 때 거기에 있던 곳의 언어가 그 바이킹족들이 쓰던 언어하고 융화가 되어서 어떻게 변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영어를 이해하기가 쉽게 이제 되지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글씨를 그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속국으로 산 역사가 아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알파벳 위에다가 프랑스 위에 찍는 그 점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글씨로 쓰고, 놀랍게도 타일란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글이 없지요. 없습니다. 태국이 그 옆에 캄보디아의 그 민족 기원인 khmer족을 쳐서 이길 때 코끼리 부대로 이겼잖아요. 이길 때. 그런 타일란드지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글이 없어요. khmer 언어를 이제 타일란드들이 태국 언어로 자기들이 또 변형시켜가 쓰지요.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비록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열세한 편이 있지만은 그래도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하죠. 너 타일란드는 우리의 언어를 쓴다. 이렇게 이제 자긍심이 강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한번 영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그 뉴몰덴 있잖아요. 트라팔가 역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갑니다. 열차로. 그 뉴몰덴을 방문했을 때 저녁에 이제 어느 카페에서 한 사람을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 좋게 해준다고, 너 미국에 그 유명한 배우하고 많이 닮았다 이러니까 참 싫어하더라고요. 왜 내가 미국 애들을 닮느냐. 그만큼 영국이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언어, 영국 애들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그 원주민의 인디안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이 갖고 있는 그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게 그게 다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지금 언어라는 것도 결국 영국에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언어라는 게 중요하고 언어사가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죠. 이 국제금융도 금융의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금융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우리 SBS나 이런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이걸 잘 알 수가 있어요. 2차 대전이 좀 종전을 막 치달을 때,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갈 때, 그 노르만디 상륙장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그 죽어갈 때. 죽어가는 젊은이들은 죽음으로 생각 안 하죠. 조국을 위하여, 그죠?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또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절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죽어갈 때 스위스 지리히의 작은 그 당시에 스위스의 작은 뱅크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연합군 국가의 무기상들 그리고 제3제국 독일의 무기상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의무를 교환해요. 야, 전쟁이 빨리 끝나가니까 결제를 빨리 서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 역사가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 결제를 그들은 스위스의 쥐리의 작은 은행의 방에서 이제 그 결제를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대전이 종전이 안 되었습니까? 종전되었을 때에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독일의 무기상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스위스 쥐리히로 또 일부는 스페인으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쥐리히에 갖는 독일의 무기상들은 그 스위스의 작은 은행을 키워주면서 오늘날의 그 유베스 은행을 만들어. 굉장히 그 은행이 클라이언트 고객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좀 많이 들렸지만 옛날에는 세계의 그 독재자들이 비자금들이 그리 다 모여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이제 가 있던 그 검은 돈의 그 원화들은 또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마카오로.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마카오는 지금 또 금융경찰이라는 것이요. 우리 교통경찰이듯이 파이낸싱 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카오도 알게 모르게 금융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갬블인 장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발달을 봐야죠. 그래서 마카오의 파이낸싱 폴리스들은 주로 포르투갈계 중국인이지만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포르투갈계인 경우에 그 채용도 많이 되고 제 파트너나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국가로 있었지만은 그것을 배우면서 금융산업에 발을 많이 들여 놓은 이런 전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회 지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그 금융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히스토리 펀드. 너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금을 갖고 있는지 그 레포트를 해줘야 돼요. 내가 뭐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았든지 내가 40년간 번 돈이라든지 이제 어떤 중요한 자기가 참 많은 이익을 얻는 프로그램을 내갈 때는 그걸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SBS를 쉽게 얻는 방법 중에 여기 관련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그런 많은 부를 이제 가졌던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때에는 이제 독일서 건너왔지만은 그 후손들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은 브라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브라질의 센트럴 뱅크안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온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산을 넣고 거기에다가 브라질 본드에 이제 그런 거 형성하는 거죠. 그 일반인들은 브라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브라질이 유명한 관광지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브라질의 센트럴 뱅크 그 안에는 엄청난 자산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브라질의 본드를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메이저 뱅커들은 브라질 본드를 밑에 두고 이런 SBS나 뱅게런티 이런 개런티를 발행해요. 왜?
이 브라질 본드 밑에는 골드만 있는 게 아니고 캐시가 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브라질의 LTM 같은 거, 롱텀 노트라고 있어요. MTN은 미디엄텀 노트고 롱텀 노트 이런 것들도 SBLC에 밑받침이 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MSP의 방법에 의해서 SBLC를 만드는 거나 또 이러한 LTN, 롱텀 노트를 매입하면은 또 이 롱텀 노트 매입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그 SBLC를 생성하는 트러스티가 있어요. 뱅크에 준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트러스티. 그 트러스티 컴퍼니에 넣어가지고 SBLC를 또 발행시키고. 롱텀 노트라는 것은 아주 긴 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must be. 가장 중요한 것은 LTN도 브라질 본드 NTN도 유로크리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등록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ISIN 넘버가 없는 롱텀 노트는 SBLC에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도움이 안 돼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금의 이동 과정을 이제 설명드린 것이요. 지금은 스위스의 유배수 유명한이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의 그 힘은 또 브라질 내셔널 본드를 형성하는 큰 밑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을 머릿속에 좀 넣고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SBLC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디포짓을 해놓고 이게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그 디포짓이 돼 있는 증명서를 트러스티와 그다음에 퍼추에스죠. 퍼추에스는 이제 여러분들이고 또 프로바이더 그 SBLC를 제공해주는 이 3자가 합의된 어그리먼트를 하고 거의 한 8% 정도 그러한 디포짓된 그 증명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30일 뒤에 100%의 SBLC가 생성돼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생성돼 나오면서 바로 모니타이즈로 또 넘어갑니다. 모니타이즈 넘어가게 되면은 80%, 85%의 이제 캐시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어카운트로 오고, 만약 이것을 모니타이즈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성된 SBLC가 여러분의 어카운트로 오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컨스트럭션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SBLC를 다 된 SBLC를 바잉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예를 들어 가지고 3M 그러니까 이제 3밀리언이죠. 300만 불 이거를 이제 SBLC를 내가 원할 때는 거기에 8.4%나 5% 되는 자금을 그것을 생성하는 뱅크에 준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것을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릴리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해주는 뱅크에다가 디포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포짓되는 일종의 바란시트나 SK를 가지고 30일째 될 때에 300만 불의 SBLC가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모니타지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난리코스, 그러니까 난리코스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모니타이저 되고 난 뒤에 이 SBLC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SB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화로 쓰실 수도 있고, 3M의 그 SBLC의 페이스 밸류라고 합니다. 어마운트, 그 페이스 밸류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매니지먼트 SBLC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성 과정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오일 과정은 똑같아요. 로드십을 하게 되면은 리프트 할 때부터 배가 출발해서 과정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은 그 LTL을 가지고 SBS를 또 가져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